여러분,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불행을 얻지 않으시려면 무조건 이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록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운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풍수에서 말하는 최악의 명당은 무조건 기의 흐름이 막히는 곳, 또 막히도록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고 삽니다. 하여 만나지 않아도 될 불행을 만나는 것이며 또 자신의 기운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항상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두고 사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잠자리가 불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도 만나지 않아도 될 불행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안방은 항상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곳에는 두 부부가 항상 같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네, 간혹 남편이 사업으로 인해 늦은 술자리가 많고 또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문간방에 남편의 잠자리를 마련해 두고 계신 가정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제일 먼저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바꾸세요. 네, 그래야 불행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통로가 불편하면 무조건 그 집에는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통로는 집안에서 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네, 풍수에서는 바람길이 막히면 불행이 오고 또 바람길이 막히는 곳은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바람길이 현대로 말하면 바로 집안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현관에서 들어와 거실까지, 그리고 거실에서 주방까지 가는 곳까지 이곳에는 그 무엇이라도 두지 마십시오. 특히 이곳에 휴지통이나 버릴 물건, 또 고장난 물건들이 있게 되면 그 집은 무조건 큰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네, 무엇이든 두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로의 벽은 허전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운을 살리는 길이니 혹 통로가 허전하다면 이곳에 그림이라도 한두 개 걸어 두시는 것이 그 집의 운을 살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릇이나 접시는 잘 보관하세요. 그래야 가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집과 가난으로 고생할 집을 알고 싶다면 제일 먼저 그 집에서 그릇과 접시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릇이나 접시가 청결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고 또 이것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집은 무조건 부가 찾아올 집이요. 또 쓰지도 않는 그릇들이 먼지에 쌓인 채 보관되고 있다면 이 집은 무조건 가난으로 고생할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사용하는 그릇과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따로이 보관을 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케이스나 덮개 같은 것으로 덮어서 제대로 보관을 하세요. 또 사용하는 접시나 그릇들은 절대 금이 가거나 깨어진 곳이 없도록 하시고 늘 이것은 청결히 단정히 보관을 하세요. 그리하면 어느 집이든 절대 돈 문제로 고생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커튼은 제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야 불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실의 커튼은 웬만하면 열어두세요. 네, 밖의 경치가 잘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혹 창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면 그곳에는 반드시 커튼이 쳐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막힌 틈으로 밖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방에 창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커튼은 있어야 하며 혹 침대머리가 창으로 되어 있다면 이 역시 무조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절대 침대에 누워 창 유리가 바로 머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항상 피로에 지친 삶을 살게 되며 이유 모를 병자가 생기게 되며 또 건강한 사람도 체력의 저하로 고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집안 어디든 미신은 절대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미신을 잘 구분하지 못하실 거예요. 네, 제게도 이것을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미신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항상 뭔가를 두세요 라고 말하고 나면 설명을 많이 드리죠. 이것이 바로 이론적인 근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부적은 미신이에요. 집에 무슨 나뭇가지를 두는 것도 미신이며 또 향을 피우고 초를 켜는 것도 미신이며 또 소금단지 같은 것을 현관에 두는 것도 미신입니다. 물론 집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 초를 잠시 켜두는 것은 미신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먹기 위한 소금을 단지에 담아 주방에 보관하는 것도 미신이 아니겠죠. 하지만 무슨 기원을 위해 이런 것들을 집안에 두게 되면 그 집에는 절대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며 또 항상 불행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정도만 걸으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주방과 화장실에는 뭐든 많이 두지 마세요. 여러분, 주방과 화장실은 집안에서 돈복을 상징하고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네, 동양학은 무조건 혼란스러우면 안 되고 단정치 못하면 안 되고 뭐든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이 두 곳은 비우시려고 노력하시고 뭐든 적게 두시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빈 샴푸통, 빈 린스통 같은 것들 절대 욕실에 두지 마시고 또 주방 싱크대 위는 뭐든 적게 두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 두 곳은 냄새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절대 불쾌한 냄새 나지 않도록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는 돈복이 살아나고 또 돈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벽에 걸린 것은 뭐든 바로 하세요. 여러분, 집안 어디든 벽에 걸리는 것은 무조건 평안함과 안정스러움이 있어야 하며 또 혼란스러움과 난폭함 그리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액자에 글씨를 쓰셔도 절대 삐뚤어지지 않도록 쓰셨고 또 서예나 동양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조화와 균형감인 것입니다. 네, 이는 여러분의 무의식이라는 그 큰 힘을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안정감과 평안함을 늘 보는 사람은 절대 위기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며 또 절대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노래 하나를 들어도 행복한 노래, 즐거운 노래를 들어야 좋다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눈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항상 집에서 에이 저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이 없는 삶을 사세요. 혹 이런 것이 생기시면 얼른 치우시고 얼른 바로 하십시오. 네, 항상 뭔가 꺼림직한 것은 여러분에게 뭔가의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먹기 싫은 것, 꺼림직한 것을 먹게 되면 항상 탈이 나게 되듯이 여러분의 눈에 이러한 것이 자주 보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불행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여러분 자기를 존중하고 대우하세요. 그래야 불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조건 여러분을 존중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두세요. 자신을 존중하고 대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으며 늘 남에게 치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여 저는 자신만의 수저나 식기를 꼭 두시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옷 한 벌이 있어도 되고 또 가방 하나, 지갑 하나가 있어도 되며 그 외에 여러분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그 무엇이라도 있어도 됩니다. 네, 볼 때마다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 무엇 하나라도 꼭 두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